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약 없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노후 건강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혈압과 혈당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민감하게 관리해야 할 지표이며 동시에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수치가 올라가도 병원에서 바로 약을 처방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말 약이 유일한 답일까요? 물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 수치까지 올라간 경우라면 약을 병행하며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기나 경계 단계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해 자연스럽게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약 없이도 혈압과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고 그 방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혈압부터 살펴보면 고혈압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들여 피를 보내야 하며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압은 단순히 숫자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고등입니다. 그 다음은 혈당입니다. 혈당이란 우리 몸 안의 포도당 수치를 말하는데 이 수치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신체 대사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고혈당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당뇨는 시력, 신장, 신경계 등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인슐린 분비가 줄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전문가들이 약보다 생활습관 개선을 강조하는 걸까요? 바로 원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약은 수치를 낮추는 데는 빠른 효과가 있지만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평생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식습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생활 전반을 바꾸면 우리 몸은 스스로 균형을 맞추고 회복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약 없이 혈압과 혈당을 잡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변화는 바로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약 없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도 결국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3번, 어떤 날은 그 이상 반복되는 이 작은 행동이 건강을 망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 개선이라고 하면 맛없는 음식만 먹어야 하나? 라는 걱정을 먼저 하시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맛을 살리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핵심은 가공을 최소화하고 자연에 가까운 재료로 채우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소금입니다. 짠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이고 그 결과 혈관, 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국, 찌개, 장류, 젓갈, 김치 등 평소 식탁에서 쉽게 접하는 음식이 모두 고나트륨 식품에 해당되니 조리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횟수를 줄이며 간을 볼 땐 소금보다 다시마물, 표고버섯, 우린물 등을 활용하면 풍미는 살리면서 염분 섭취는 줄일 수 있습니다. 설탕 역시 경계 대상입니다. 단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인슐린이 과잉분비되며 결국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공식품, 과자, 탄산음료, 단맛이 강한 빵류는 가급적 멀리해야 합니다. 대신 제철 과일이나 고구마, 단호박처럼 천연의 단맛을 지닌 식재료를 활용해 간식을 대체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 바로 채소입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 미네랄이 가득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줘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매끼 최소 2가지 이상의 채소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살짝 데치거나 볶아 먹는 방식도 활용하면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통곡물입니다. 흰쌀 대신 현미, 보리, 기장, 흑미 같은 잡곡을 섞은 밥은 혈당 지수를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아 장 건강에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단, 소화가 어려운 분들은 11 비율로 섞거나 죽으로 만들어 천천히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고기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노년기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끼 단백질이 빠지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할 만한 단백질 식품으로는 두부, 달걀, 생선, 닭가슴살, 소량의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발효식품도 적절히 활용하면 좋습니다. 된장, 청국장, 요거트 같은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도우며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단, 발효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한 것은 아니기에 염분이 많은 젓갈류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사 방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빠르게, 많이, 불규칙하게 먹는다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식사 전 물 한 컵을 마시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천천히 먹는 것은 포만감을 더 빨리 느끼게 해주어 과식을 줄여주고 위장에도 부담이 덜 갑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입니다.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섭취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혈당과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에 과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인슐린 분비가 과잉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간헐적 단식도 노년층에게 적절히 적용하면 좋은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하는 방식인데 이는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지방 연소를 도우며 혈당 조절에 유익한 영향을 줍니다. 단, 무리해서 오랜 공복을 유지하는 것은 저혈당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이야기할 때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런 말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무릎이 아파서 못해. 시간도 없고 귀찮아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단순히 체중 조절이나 몸매 유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보호하며 우울감을 줄이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치료제이자 예방약이 바로 움직임인 셈입니다. 운동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활발히 뛰고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면서 혈관 내에 쌓인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또한 운동 중 분비되는 여러 호르몬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작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동은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의 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매 끼니 이후 15분 내지 20분간 산책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당뇨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꾸준함과 무리 없는 강도입니다. 갑작스럽게 무거운 운동을 시작하면 오히려 부상을 입거나 체력 소모로 인해 중도에 포기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운동이면서도 효과는 매우 뛰어납니다.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되 처음엔 10분씩 나누어 걷는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속도는 숨이 찰듯 말듯한 정도가 이상적이며 주변 공원을 걷거나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의 장점은 혈압 조절뿐 아니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전신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발 뒤꿈치부터 착지의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옮기는 바른 보행법을 익히면 무릎이나 허리에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는 혈당 조절 능력 저하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근육은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죠. 하루 10분만이라도 팔, 다리, 복부 근육을 사용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벽에 기대어 스쿼트하기, 물병 들고 팔 굽혀 펴기 같은 동작이 집에서도 쉽게 가능합니다. 스트레칭은 혈류를 개선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또는 저녁 잠자기 전에 5분만 온몸을 쭉쭉 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을 풀고 하루의 피로를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호흡 운동과 명상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땀 흘리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호흡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낮아지고 심박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5분간 반복해 보세요. 몸의 긴장이 풀리고 마음도 한결 차분해집니다. 이러한 이완 상태는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혈압과 혈당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즐거운 활동을 운동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에 맞춰 가볍게 몸을 흔드는 댄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집안일을 하며 움직이기 등도 훌륭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지 꼭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30분이라는 작은 목표를 세우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나이에 맞는 운동 강도로 천천히 시작하고 매일 조금씩 루틴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매일 운동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겨보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록은 성취감을 주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며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죠. 이런 반응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특히 혈압과 혈당은 마음의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무리 좋은 식단과 운동을 실천해도 마음속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으면 건강은 어느 순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속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상승하며 면역력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우리 몸이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되면서 심장과 혈관, 그리고 췌장 기능에도 무리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외로움, 불안, 무력감 등 감정적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은퇴 후 일상의 리듬이 사라지고 인간관계가 축소되면서 심리적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생활 습관에 영향을 주어 식사를 거르거나 폭식을 유발하고 운동 의욕을 떨어뜨리며 수면의 질까지 나쁘게 만듭니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잘 돌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나만의 조용한 시간 갖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잠들기 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해 보세요. 이 단순한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눈을 감은 채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풀립니다. 둘째, 마음을 적는 습관, 즉 감사일기 쓰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루 중 좋았던 일 한 가지,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합니다. 이러한 작은 기록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의 수면, 질과 혈압 수치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하기입니다. 공원 산책이나 마당에서의 정원 가꾸기, 햇볕 아래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자연은 그 자체로 힐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을 겸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모두에 이득이 됩니다. 넷째, 타인과의 관계 유지하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동네 경로당, 자원봉사, 취미 모임 등을 활용하면 소속감을 느끼며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자주 안부를 나누고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일상에 큰 활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에게 말을 거는 연습입니다. 나는 괜찮아. 오늘도 잘 해냈어. 천천히 해도 좋아라는 말은 단순하지만 반복될수록 뇌는 이 말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특히 긴장이 심할 때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은 혈압과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혈압과 혈당 조절을 위해서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필수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서 혈당도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최소 7시간 이상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어둡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긴장을 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면 전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격한 운동이나 카페인 섭취를 피하고 대신 책을 읽거나 명상,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보세요.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요소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작지만 지속적인 마음 돌봄을 실천해 나간다면 혈압도 혈당도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지키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건강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하루 10분 걷기만 실천하고 다음 주에는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아침은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밤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셔보세요.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식사할 때는 30번 씹기를 의식해보세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천천히 씹는 습관은 소화를 돕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중요합니다.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TV 볼 때 발목 돌리기, 설거지하면서 발 뒤꿈치 들기 등 작은 움직임들을 늘려보세요. 특히 식사 후에는 15 내지 20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거나 간단한 정리 정돈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잘한 일 한 가지, 감사한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보거나 간단히 적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손과 발을 씻거나 가벼운 마사지로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세요. 변화를 추적하고 동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거창한 기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얼마나 걸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간단한 노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을 보면 자신의 패턴을 알 수 있고 어떤 때 컨디션이 좋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실천하면 에너지가 늘어나고 잠도 잘 오며 기분도 좋아집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이 지속되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며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행동이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지 관찰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의 대처법으로는 건강 습관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패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루 운동을 못했다고, 과식을 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어제 못했으니까 오늘은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 더 중요합니다. 때로는 계획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릎이 아픈 날에는 격한 운동 대신 상체 스트레칭을, 소화가 안 되는 날에는 평소보다 가벼운 식사를 하는 식으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세요. 완고한 계획보다는 적응력 있는 습관이 더 오래 갑니다. 작은 변화도 스스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오늘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셨네. 계단을 이용했네. 일찍 잠자리에 들었네 같은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고 작은 진전에도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차이가 있지만 알지 못하면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약 없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의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밤 일찍 자는 것, 내일 아침 물 한 컵 마시는 것, 점심 후 10분 산책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몇 개월, 몇 년 후에는 놀라운 변화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만의 건강 처방전을 써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실천하기 쉬운 것 한 가지를 선택해서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물 마시기든 10분 걷기든 깊은 호흡하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축기 혈압을 평균 510에 맞추고 올바른 식습관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어떤 약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치유의 힘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생활 습관은 부작용 없이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경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꾸준함이 완벽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매일 회복되고 성장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 한 잔의 물, 하루 10분의 걷기, 하루 한 줄의 감사, 이런 것들이 모여 평생을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활력과 건강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